안녕하세요. 뉴파인 과학에서 역학과 에너지 강의를 맡게 될 신창원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할 건데요. 물리학 2 할 때도 그런데 등속 원운동 수업을 할 때 구심가속도가 왜 저렇게 유도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제 구심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고 그걸 활용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등속 원운동은 무엇일까요? 네, 등속 원운동은 일단은 원운동이 있죠. 원운동인데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될 때 여기서의 이 등속은 등속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속력도 일정하지만 방향도 일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원운동을 하게 되면 무엇이 바뀌죠? 방향이 바뀌게 되죠. 네, 그렇지? 등속 원운동에서 이 등속은 등속도가 아니라 무엇을 의미한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 그렇죠?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속력은 일정한데 지금 방향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속도는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바뀌면 우리가 많이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이지만 얘는 등가속도 운동까지는 아니고 힘의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도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아닌 그냥 일반 가속도 운동이 속합니다. 가속도 운동. 네. 그래서 오늘 요 등속 원운동 할 때의 가속도, 구심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등속 원운동을 하는 조건은 어떤 것이냐면 힘의 방향과 그리고 운동 방향. 운동 방향이 그때마다 수직하게 작용할 때 그때는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등속 원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물리량들이 있는데 그 물리량들 하나하나 알아보고 마지막에 구심 가속도까지 한번 유도를 해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R만큼 떨어진 A 지점에서 이렇게 이 지점까지 어떤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A에서 B 지점까지 움직이는 동안 이 반지름이 이동한 각도가 있겠죠. 그쵸? 그 각도를 뭐 30도, 50도, 60도 이렇게 표현하진 않고요. 이제 역학과 에너지 할 때는 어떤 각도로 표현하느냐? 호도각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호도각. 우리 이제 수학 시간 할 때도 흔히 많이 배웠을 거예요. 호도각은 무엇이냐? 호도각은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할 때 이동한 요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값을 호도각으로 각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자, 이렇게 180도 이동했다라고 하면 그 호의 길이는 파이 r이 되겠죠? 네, 그것을 반지름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180도 이동한 그 호도각은 180도, 즉 파이가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호도각을 통해서 요 움직이는 각을 표현하게 될 텐데 이 호도각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세타가 r분의 1이라고 하면 이것을 이용해서 A와 B가 등속 원운동을 할 때 이동한 길이를 반지름과 호도각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어떤 개념이 또 있느냐? 시간당 이동한 이 호도각을 표현한 물리량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각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각속도. 각속도는 어떻게 표현하냐? 단위 시간당 너 얼만큼 호도각을 변화시켰니? 를 통해서 각속도를 표현하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W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등속 원운동을 할 때 이 속력을 한번 구해봅시다. 속력. 네, 속력을 한번 구해봅시다. 속력은 기본적으로 무엇분의 무엇?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시간분의 이동거리. 네, 시간분의 이동거리 하면 시간분의 이동거리는 무엇이다? 이 호의 길이가 될 거예요. 호의 길이. 그쵸? 네, 그러면 반지름 곱하기 호도각 해주면 우리 지금 방금 요거 했다. 그쵸? 시간분의 이동한 각 해보면 이 친구가 무엇이다? 네, 각속도다. 각속도. 그러면 등속 원운동에서 속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쵸? 네,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구심 가속도를 알아볼 텐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가지만. 이거랑 관련된 물리량 하나 더 있는데 주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기는 무엇이냐? 등속 원운동 할 때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리는데 걸리는 시간. 근데 이 주기는 시간이니까 시간은 기본적으로 무엇분의 무엇? 속력분의 거리겠다. 속력분의 거리. 그쵸? 네,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만약에 V의 속도로 이렇게 이동했다 라고 하면 한 바퀴 도는데 이 원주만큼 돌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동하는 거리 2파를 해보면 방금 우리 등속 원운동에서의 속력을 어떻게 구한다? 각속도 곱하기 반지름으로 구한다. 그럼 여기다가 2파 해주면 R이 소거되니까 어떻게? 각속도분의 2파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각속도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각속도는 이 주기를 t라고 해보면 주기분의 2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분의 360도 해주면 각속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런 등속 원운동에 관련된 이 물리량들을 활용해서 무엇을? 구심 가속도를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부채꼴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A 지점, 이렇게 B 지점까지 가는데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세타의 각도를. 자, 그러면 여기 등속 원운동이기 때문에 이 지점 A에서의 속력 그리고 B에서의 속력의 크기 자체는 같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A에서의 속력과 B에서의 속력만 따로 떼놓고 보면 이렇게 A에서 B까지 이 끝을 잇는 그 벡터가 무엇이냐? 바로 내 속도가 얼만큼 변했니 하는 속도의 변화량이 됩니다. 속도의 변화량.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이 등속 원운동에서는 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존재하는데 그때 등속 원운동 할 때의 가속도를 구심 가속도라고 합니다. 근데 가속도의 크기는 우리 이제 물리학 하면서 배웠겠지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시간당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쵸? 시간 동안 내 속도가 얼만큼 변했니? 로 표현이 됐었다. 그쵸? 네, 그러면 이 시간분의 얘를 적당히 잘 구해서 넣어주면 구심가속도 잘 유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걸 이용하는 건데 어떻게 이용할 거냐? 지금 잘 보면 얘가 이렇게 세타만큼 이동을 하면 그 속도, 이 접선도 똑같이 세타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반지름과 이 속도, 접선은 항상 90도를 이루기 때문에 이 친구 반지름이 이렇게 세타만큼 이동하면 속도의 크기 역시, 속도의 방향 역시 세타만큼 똑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속도만의 벡터로 삼각형을 그려보면 이 각도 역시 타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요 원에서의 요 삼각형과 이 벡터만의 삼각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 삼각형 똑같이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끼임각이 같기 때문에 어떻다? 닮음입니다. 닮음. 그쵸? 자,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이제 밑변 L이라고 할게요. L. 이 L을 지금 반지름과 요 L의 비율을 한번 나타내 보면 반지름분의 비율과 여기서 이 속력의 크기 대 요 델타 V의 B는 어떨까요?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세타를 아주 극한까지 줄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타를 아주 극한까지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밑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대략적으로 이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호의 길이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면 호의 길이는 아까 어떻게 구했다? 반지름 곱하기 호도각 표현이 됐었다. 그쵸? 반지름 곱하기 호도각으로. 그죠? 자, 그러면은 R이 지워지네요. 그쵸? 그럼 속도 변화는 어떻게 구한다? 속도 변화는 V 곱하기 내가 이동한 호도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를 어디다 대입한다?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V 곱하기 호도각으로 표현을 해보면 시간분의 이동한 각은 무엇을 의미했다? 각속도를 의미했다. 라고 하기 때문에 V 곱하기 무엇이다? 각속도를 해주면 구심 가속도가 유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배웠던 이 물리량들을 각각 자신의 입맛대로
대입만 해보면 여러 가지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얘 해볼까요? 얘 각속도. 각속도는 시간분의 2파이죠. 그러면 주기분의 2파이니까 이렇게 대입할 수 있겠죠. 주기분의 2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지금 속력은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니까 대입을 해보면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에 주기분의 2파이를 대입해보면 이번에는 주기의 제곱분의 4파이 제곱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이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여러 물리량들을 대입해서 우리가 입맛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배웠던 이 구심 각속도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26년 수능 물리학 2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A랑 B가 똑같은 반지름을 이루면서 등속 원운동을 둘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속력만 비교해보면 B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B가 더 빠른데 지금 A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 B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T0일 때 지금 이 순간부터 T0가 흘렀을 때 A와 B가 처음 만나게 되고 그리고 B의 주기는 T0라고 합니다. T0. 그건 무슨 소리냐? B가 T0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한 바퀴 돌아서 이 지점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 A는 T0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4분의 3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B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동안 A는 4분의 3바퀴밖에 돌지 못했기 때문에 A의 이동거리와 B의 이동거리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B의 이동거리가 더 크겠다. 그쵸? 자, 그러면 똑같은 시간 동안 A는 이렇게 270도를 돌았고 B는 360도를 돌았으니 각속도 역시 B가 더 클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심가속도의 크기가 B의 구심가속도의 크기의 4분의 3배 하면 A의 구심가속도가 됩니까? 하고 물어봤죠. 한번 그럼 보면 우리가 지금 구심가속도에 대한 공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알 수 있냐? 이 공식을 한번 활용해 봅시다. 이 공식. 이 공식 한번 활용해 보면 지금 A와 B의 등속 원운동을 할 때의 반지름은 동일합니다. 반지름은 동일해요. 그러면 이 구심 가속도는 뭐에 비례한다? 어떤 물리량과 관련이 되어 있다? 주기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어 있다. 그쵸? 자, 그러면 A의 주기를 한번 구해보자면 B가 지금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T0였고 지금 A가 이렇게 4분의 3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역시 T0였는데 여기서 A가 나머지 4분의 1바퀴를 도는데 필요한 시간은 여기서 T0에 3분의 1 T0만큼 더 필요하겠다. 그쵸? 그러면 A의 주기는 얼마? A의 주기는 3분의 4 T0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쵸? 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A랑 B랑 비교해보면 주기 차이가 얼만큼 나냐면 3분의 4배.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 보면은 A의 주기 4분의 3배겠죠. 4분의 3배. 네. 그렇게 봤을 때 구심 가속도는 주기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A의 구심 가속도는 B의 구심 가속도의 4분의 3배가 아니라 물론 주기는 4분의 3배 차이 나겠지만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4분의 3의 제곱배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이건 틀린 선지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공식만 잘 알고 있다면 사실 이렇게 푸는데 큰 문제는 있지가 않지만 지금 구심 가속도 이제 유도할 때 이 개념을 좀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굳이 한번 이 개념을 한번 채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역학과 에너지 가게 되면 지금 앞에 역학 내용들이 모르겠는 것도 모르겠는 거지만 그 공식이 왜 이렇게 유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 좀 이해가 안 된다, 왜 유도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 한번 찾아오면 제가 깔끔하게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고생하셨습니다.